자, 올해는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도 들었습니다만 과연 어떤 대통령이 탄생할지, 우리 국민은 누구를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작년만 해도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연말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기남 대변인?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새해 들어서면서 또 작년과는 또 다른 흐름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좀 뚜렷해 보이고 윤석열 후보가 좀 약간 고전하는 형국인데요. 역시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 어떤 집합적 지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또 언제 어떻게 요동칠 줄 모르는 것이고 선거판의 어떤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끝날 때까지 가봐야 예. 알 수 있는 뭐 판인데요. 뭐 이런 상황이 한 남은 60여일 동안 또 한두 번의 어떤 요동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 대선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한 게 가장 큰 요인 같고요. 지금 뭐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좀 각축전. 이제 약간은 뭐 또 이재명 후보도 앞서 나가고 있는데 결정적인 변수는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자리 이상 숫자를 찍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하락을 하면 결국에는 야권은 단일화라는 그런 경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단일화 경선을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이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새해 첫 방송이니까요. 현재까지 흐름 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한번 살펴보면서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새해 들어서 조사한 걸 보면 일단 거의 모든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CBS가 의뢰해서 서던포스트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만 18살 이상 남녀 102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5.7, 윤석열 후보가 25.2, 10.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3사의 신년 여론조사도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KBS 조사를 보면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응답자의 39.3%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27.3%, 격차는 12.0%포인트입니다. 누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는 무려 52%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더라고요. MBC 조사를 보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으로 대상 조사한 건데요. 이재명 38.5, 윤석열 28.4, 격차는 10.1%포인트. SBS 조사도 이재명 34.9, 윤석열 26.0, 8.9%포인트 격차인데요. SBS 조사는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세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다 같고 두 후보 간 격차가 모두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조사를 보면 현재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정기남 대변인 가장 큰 이유 뭐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일관된 정책 행보, 예. 또 실용주의 이 부분이 굉장히 타겟팅해서 정확하게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서울 또는 뭐 중도층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포인트를 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지지율 역전의 계기를 만들고 격차를 좀 벌려왔다. 더 나아가 좀 작은 요인입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 가세하면서 뭔가 좀 원팀의 이미지를 강화시켰고 어떤 지지층의 결집도도 높인 것이 하나의 상승 요인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역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하락 이 부분이 또 같이 맞물리면서 그 격차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지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그런 요인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 요인 중에 2030의 약진, 예. 그다음에 자영업자층의 지지율 상승, 서울 수도권의 상승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중도 표심까지도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세가 확장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역시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 수성에 실패한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전 세대 연령층에서 60대를 제외하면 완전히 고립 포위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그걸 좀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충청대망론도 희미해진 것 같고 결국 낙동강 전투만 남는 그런 초라한 처지가 되고 있어 보인다. 예.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 분위기를 살펴보면은요, 장성철 교수. 예. 민주당은 대체로 다 모였어요. 네. 이제 이낙연 후보까지도 합쳐지고 정세균 전 총리 선 후보 후원회장 네. 맡고 이렇게 하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윤석열 후보 쪽은 홍준표, 유승민 끝내 못 안았죠. 네. 거기에 이준석 대표 또 저렇게 지금 밖으로 돌고 있죠. 계속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으니 표가 늘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거는 진영이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이는 쪽하고 그다음에 지금 갈라지는 쪽하고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저런 모습을 보고 또 싸우냐. 옛날에 친이 친박 싸워가지고 그렇게 당이 망했는데 이제는 당대표랑 대선 후보가 싸우냐. 정말 창피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신년 여론조사를 봤을 때 제가 상당히 우려 깊게 본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낮아지고 있다. 50% 이하로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것도 뒤집어졌어요. 예, 왜 하나 뒤집어진 예, 여론조사가 예.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유의 깊게 보냐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뭐 오래 했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정책적인 역량이 뛰어나거나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도 자체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야, 무조건 문재인 정권 싫으니까 반문재인 정권 교체해야 돼. 이걸로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신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가 이재명 후보보다 높아졌어요. 지난 12월 초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비호감도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윤석열 후보 비호감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비호감도가 높으면은요, 외연 확장이 안 돼요. 싫어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중도층 2030 세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징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아직 보수층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몇몇 의원님들하고 그 선대위의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더니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권 교체 여론이 아직도 하락하고 있지만 좀 높다. 예. 그런 거랑 좀 저도 좀 웃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운이 좀 좋지 않냐. 그냥 검찰총장 할 때 가만히 있었는데 여권에서 자기를 때리니까 대권 후보가 됐고 정치한 지 4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제1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대선 후보까지 됐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정확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떠한 도움에 의해서 그것이 운이죠. 운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운 얘기하는데요. 예. 아마도 운은 이재명 후보가 대운이 든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어려운 국면을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넘어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작년 그 12월 초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고전하는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정확한 타겟팅, 소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감한 어떤 전환이라든가
또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집요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지지층의 결집도 이뤄내고 중도층까지 확장해내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 행보였다. 그런 것들이 주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후보 아까 비호감도 높아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 세대 전 연령층에서 이미 골이 포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심각한 게요. 20대 지지율로 보입니다. 20대 지지율에서 한 자릿수까지 추락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한 자릿수라는 얘기는 반전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걸 하나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미래 세대에게서부터 지워지고 있다 후보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젊은 세대들이 퇴행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낙인 찍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더 심각성이 그 지지율 그 이면에 그 내용을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들도 숙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스권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정기남 선배님께서는 계속 뭐 일관된 정책 행보를 통해서 여러 군데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좀 솔직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잖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정책과 관련해서는 너무 당이나 청와대에서 한 정책도 본인의 고집과 신념으로 바꾸자라고 한 것이 많았고 또한 좀 여러 가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관됐다라고는 표현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진 거랑 그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를 찍어요? 그랬더니 20, 30대에 50% 가까운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가 싫어서 그래서 지지한다. 이렇게 돼 운 있어요.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운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옛날 용장, 맹장, 덕장, 지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게 뭐 복장이고 운장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운 좋은 사람 이길 수 없지만 운이 좋아도 그 운을 자기가 관리하고 그 들어온 운을 잘 써야 그게 빛이 날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만 아쉬우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저는 국정 유권자들이요. 그 많은 어떤 그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서도 그 후보를 정말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국정 운영을 이끌 만한 정말 역량이 있느냐 저 후보가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선이라고 하는 게 꼭 회고적 투표만 있는 게 아니라 전망적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대한민국을 믿고 맡길 만한 정말 역량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와 함께요. 두 번째 역시 그 위기관리 리더십입니다. 자, 어떤 후보든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선대위 처음 출발했을 때 뭐 엄청난 선대위 그 규모 때문에 그걸 줄이고 슬림화시키고 역시 몽골 기병처럼 바꿔내잖아요. 자, 그러나 지금 윤석열 후보 위기관리 리더십 보면 거의 뭐 소위 팀킬의 리더십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할까요?